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오전, 당신이 잠든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어치 주식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15년간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신호는 단 두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IMF 외환위기 직전이었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다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코스피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 알려판다. 여러분, 최근 증시 분위기 정말 뜨겁죠? 네, 삼성전자 최고가 SK하이닉스 70만 원 돌파. 증권사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오르는데 왜 가장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1월 초까지 외국인들은 적극 매수했습니다. 자, 시장을 최고조로 띄워놨죠. 자, 그러다 갑자기 하루에 수천억 원어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자, 그들이 던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거대한 풍선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은 모두가 신나게 풍선을 옆 사람에게 넘기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풍선을 쥔 사람은 터지는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음악을 틀고 끄는 전원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악 소리가 미세하게 작아지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주가가 아닙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미국인 투자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 시장에 100달러를 투자해서 주식으로 20%를 벌었습니다. 네, 120달러 가치가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20% 떨어져서 환율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팔아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자, 수수료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원래 투자했던 100달러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자,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으면 외국인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탈출의 최적기입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MTS를 켜세요.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세요. 외국인이 3일 연속 팔자라고 외치고 있다라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탈출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욕심을 버리고 수익이 난 부분만큼은 현금화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최근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1,4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정부가 손 좀 썼나 보다 하고 안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나라의 비상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거대한 수영장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곧 넘칠 것 같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수위가 높아지면은 주변 마을이 다 잠기겠죠.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큰 펌프를 가져와서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수위가 낮아지니까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펌프의 전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물을 언제까지 뺄 수 있는지를 개상이 두드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 정부의 행동은 역대급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1,500원일 때보다 정부가 억지로 눌러서 1,440원일 때 이 달러를 바꿔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자, 우리 정부가 자기 비상금 털어서 달러를 싸게 할인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웬일로 달러를 이렇게 싸게 세일해주네? 지금 주식 판 돈으로 이 싼 가격에 달러 바꿔서 빨리 도망가야지. 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280억 달러. 자, 즉 한 달 전보다 약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자, 그 4,280억 달러나 있는데 26억 달러쯤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무조건 늘어나야 정상인 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소 30억에서 50억 달러는 늘어났어야 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6억 달러가 줄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부가 12월 한 달 동안 환율을 막으려고 시장에 몰래 투입한 달러가 최소 50억에서 80억 달러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 만에 10조 원이 넘는 나라 비상금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역사적 수치로 비교해 드릴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데 불길이 너무 세니까 마을 저수지 물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예요. 당장 불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수지가 바닥났어요. 만약 내일 다시 불이 나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다 타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이 꼴입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 바닥나고 있는 저수지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배신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도 곧 내릴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슬쩍 금리 인하라는 당근을 던져주었거든요. 대출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던 분들 그때 이제 숨통 좀 트이겠구나 하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 문턱까지 치솟자 한국은행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2026년 신년사에서 한 말을 보세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장에 대놓고 우리 이제부터 환율 잡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언입니다. 화살을 뜬금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돌렸거든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려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 투자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 개미 투자자들 탓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였어요. 국민연금은 달러를 사고 외환 당국은 달러를 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환율에 매몰되는 순간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내릴 생각 없으니까 꿈깨라는 소리죠. 이게 왜 무서운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그 빌린 대출, 인테리어 하느라 받은 대출 때문에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 사장님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꽉 묶어버리니까 이 사장님은 이제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즉 환율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서민들의 삶을 담보로 잡고 있는 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없구나. 정부가 환율 막으라고 하니까 바로 금리 인하 포기하고 국민 탓만 하네. 이런 불안한 시장에는 돈을 둘 수 없지. 그리고 더 빨리 짐을 싸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중앙은행은 더 이상 시장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경제 기사를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보셨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8% 전망 양호하다. 1.8%면은 아주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마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고백한 진짜 숫자를 보세요. IT 산업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반에 학생이 30명 있습니다. 자, 시험을 봤는데 반 평균이 80점이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공부 잘하는 반 같죠? 그런데 뜯어보니까 1등 삼성이랑 2등 하이닉스가 둘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자, 나머지 28명은 전부 50점, 60점 맞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AI 열풍 타고 돈을 쓸어 담으니까 나라 전체 지표는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나머지 자동차, 화학, 철강,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 상권까지 전해지고 있나요? 전혀요. 오히려 반도체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뉴스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데 우리 공장은 가동률이 반토막 났어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대기업 납품 단가는 그대로, 여기 환율까지 출렁이니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더 위험한 건 우리가 이 반도체 외줄타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AI 거품이 꺼지거나 반도체 가격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1.8%라는 가느다란 줄마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바로 곤두박질 치겠죠? 정부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자랑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죠. 그럼 주식 투자할 때 반도체 주만 사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이미 현재 주가에는 반도체의 장밋빛 미래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 하시면서도 꼭 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노후 자금, 국민연금에 얽힌 진실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은 달러를 사고 외환당국은 달러를 파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한 게 왜 무서운 건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럼 원래는 시장에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가 부족해져서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씩 치솟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 국민연금아, 너희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마. 네, 환율 오르니까 무섭잖아. 대신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직접 줄게. 나중에 갚아. 이게 바로 외환스와프의 실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한쪽에서는 나라 비상금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서 환율을 억지로 누르고 있고, 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 구멍을 메우고 있는 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지붕이 새서 물이 들이치는데 당장 고칠 돈이 없으니까 옆방에 사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임시로 방수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지붕은 당장 안 새는 것 같죠? 하지만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한국은 이제 나라 비상금도 모자라서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는구나. 주머니가 정말 비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화려한 지수 뒤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돌려막기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데, 제가 15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생존 가이드를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수익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보세요. 만약 평가 이익이 30% 이상 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승자예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그 수익을 내 돈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그 수익의 절반은 매도해서 현금화하세요.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욕심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높은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탈출용 사다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기회가 오지만 주식만 쥐고 있으면은 떨어질 때 그냥 같이 녹아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레버리지부터 끄세요. 지금 환율과 금리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환율 때문에 억지로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일부라도 갚으세요. 이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반대 매매로 내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내 돈으로 하는 투자는 버틸 수 있지만 남의 돈으로 하는 투자는 절대로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3단계 관망도 투자입니다. 지금 나만 못 벌었다는 생각에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지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입니다. 호랑이가 신나게 달릴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멈추는 순간 잡아먹히는 건 등 위에 탄 사람이에요. 지금은 주식 차트보다 환율 차트와 외환 보유고 숫자를 먼저 보세요. 환율이 확실히 1,400원 아래로 내려오고 외국인 매수세가 5일 연속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도 사지 말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무거웠죠?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화려한 지수는 실적이 만든 축제가 아니라 외국인의 탈출로를 열어주기 위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우리 외환보유고는 28년 만에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1997년 IMF 전조 증상과 닮아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한국은행의 괜찮다는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내 계좌의 현금 비중과 환율 숫자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유일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제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울고 있을 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금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며 끝까지 낙관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죠. 네,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일, 계좌 수익률 확인하고 현금 비중 조절하세요. 레버리지 투자 있다면 일부라도 정리하세요. 이 위험한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비상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판다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판다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